자, 이제 마지막 20문제 하겠습니다. 자, 81번입니다. 임차인 권리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임차인의 피용을 상하는 임의 규정이라 포기 약정 유효입니다. 2번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부속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 틀렸죠? 종료 시 끝나야 청구하는 거죠. 3번 622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죠.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지상 자 동그라미 쳐요. 건물의 보전 등기 동그라미 등기하면 이 토지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 없이 틀렸죠? 답은 3번이었고 계약 청구 먼저 해야 되죠. 청구하고 이제 청구하고 거절 당했을 때 그때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합니다. 5번 임차물의 필요비를 제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다음 가로쳐봐요.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하나요. 그럼 필요비가 틀렸죠. 임대차 종료 시도 유익비고 특히 가로친 말 필요비는 가액 증가 없어도 되는데 유익비가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됩니다. 이래저래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622조 3번입니다. 82번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자 소유자의 동그라미 쳐요. 을의 X토지 동그라미 임차 갑이 했죠. 그리고 Y 건물 동그라미 갑소유 이제 옳은 겁니다. 1번 갑이 Y 건물에 근저당권 동그라미 쳐요.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 매수 초원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저당권은 거의 다 있겠죠. 있더라도 당연히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갑의 차이면체 동그라미 그럼 채무불이행은 제일 끝에 매수 청구할 수 없어요. 3번 임대차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을이 해지 통과하면 갑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굳이 갱신 청구 필요 없죠. 4번 동그라미 쳐요. 대항력 갖춘 동그라미 그럼 대항력은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 갖춘 갑 임차권이 계가 만료로 소멸한 경우 을이 X토지를 병이 제3자죠. 병이 양도한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지상 매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Y 건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그래도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뭐 무허가 미등기 따지지 않습니다. 답은 4번. 83번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 유익비 비용은 임의 규정이죠. 1번 임차인 지위와 분리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 양도할 수 없죠. 이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차인에게 인정됩니다. 2번 유익비 상한 청구권의 경우에 임대인 자기 선택이에요. 임차인 선택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뭐 주택관리세 나왔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임대인 자기 선택이에요. 3번 임대차 기간 중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은 이거 강행 규정이라 무효가 되는 거죠. 3번 유익비는 종료시 맞았네요. 답이 4번.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는 날부터 6개월이죠. 6개월입니다. 그래서 여기 종료시기 정답이에요. 84번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옳은 겁니다. 1번 일시사용 동그라미 치면 할 수 없어요. 2번 부속된 물건 임차물의 구성 부분 동그라미 그럼 독립성 없어서 되지 않습니다. 3번 채무불이행 동그라미 그럼 아까 뭐 차임을 연체했다. 채무불이행은 매수 청구 인정되지 않아요. 4번 임차인 지위가 전전 생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종전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동그라미 현 임차인 동그라미 현 임차인으로서는 임차 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됨에 있어서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답이 4번입니다. 저 5번은 건물 임차인이 자신 비용을 들여 중축 동그라미 중축하면 우리 판례는 원칙 독립성이 없다고 봐요. 독립성 없으니까 이건 비용 청구고 비용은 임의 규정이라 포기 약정 가능합니다. 중추가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조요. 그러니까 이건 중축은 독립성 없어서 비용 문제인데 비용은 임의 규정이라 임대인 소유 약정 유효입니다. 유효한 때 유익비 청구 허용되지 않죠. 유효니까. 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85번 건물 임대인 자 갑동이 얻어 동그라미
동의어서 임차인의 을과 병이 이제 전대차 있죠? 옳은 겁니다. 1번 기억. 갑과 을의 합의 동그라미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 동감이. 그래도 병 권리에 소멸하지 않죠? 동의어였기 때문에. 니은 전대차 종료 시 병은 건물 사용 편익으로 해서 갑동이죠? 그러니까 갑에게 청구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디귿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만료된 경우 병은 건물을 임대인 갑에게 직접 명도하면 을에게 명도할 필요 없겠죠. 리을 을의 차임 면책이 이기 차임액에 달해서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해서 가로칩니다. 그 사유 통지 없이도 맞았어요. 채무불행이라 통지 없이 맞았습니다.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 니은만 틀려서 정답이 5번입니다. 그 다음 자 이제 86번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자 가로쳐요. 갑 동의 없이 가로 동의 없이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그럼 임대인 동의가 없을 때는 여기 양도나 뭐 전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옳은 겁니다. 자 이제 해지해야 되죠. 해지하든 말든 선택합니다. 지금 해지했단 말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은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다. 해지하지 않았으니까. 2번 을병사의 임차권 양도는 유효입니다. 동의 없어도 을병 간의 유효. 유효니까 3번 을은평에게 갑 동의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요. 유효니까. 자 4번 만약 동그라미 쳐요. 5번도 만약 동그라미. 만약을 어떨 때 쓴다 했죠. 만약 만일. 만약 만일은 첫째 문제없는 말을 추가할 때, 둘째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할 때 쓴다 했죠. 그럼 4번은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 동감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그럼 4번은 만약을 왜 썼죠? 뭐 배우자 이런 말 문제 없죠.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하려고 만약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임대인 갑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간의 무단양도가 임대인에게 특별한 배신행위가 되지 않아요. 그땐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5번 만약 동그라미. 만약 을이 갑동의 받아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면 여기가 사선을 끊어요. 5번은 만약을 왜 썼죠? 문제는 갑동이 없죠. 5번은 갑동이 받았죠. 그러니까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하려고 만약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1, 2, 3, 4는 여기처럼 동의 없는 거예요. 1, 2, 3, 4는 갑동이 없는 겁니다. 문제처럼. 근데 5번만 갑동이 받은 겁니다. 받았다. 그 다음 이미 발생한 을의 연체 차임 채무. 그럼 이건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이기 때문에 병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들렸죠? 정답은 4번. 만약 용법을 오늘 지금 한 2번 했어요. 꼭 알아두세요. 다음 87번. 갑소유 토지 동남서요. 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가로칩니다. 갑 동의 없이 가로 병에게 전대하였다. 그럼 동의 없을 때는 아까 양도 전대 똑같다. 틀린 겁니다. 기억. 을병사의 전대차 계약 유효입니다. 2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즉 갑은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S토지 불법적 물리로 병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죠.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으니까 을에게 차임 받거든요. 그럼 병한테 또 받는 거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 갑은 임대차가 존속한다 해지하지 않았죠. 그럼 또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돈은 을에게 한 번만 되면 돼요. 병에게 또 받는 거 아닙니다. 리을 갑은 병에게 나가라고 방해 증거 청구할 수 있죠. 내 동의 없으니까 나가. 단 해지하지 않았으니까 돈 달라고 못한다. 틀린 거라 답 2번입니다. 예, 민트법입니다. 민트법도 3문제 이상 반드시 맞춰야 돼요. 6문제 다 맞기는 거의 힘든데 3문제, 4문제 맞기는 쉽습니다. 뭐 3문제, 4문제 맞히면 7점 맞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뭐 다 맞으려 하지 마세요. 주임법 옳은 겁니까? 1번 주택임차인의 우선면역권은 대지 동그라미 대지가에 포함하죠? 미친다. 2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서 타인명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유액 보증금 내고 그 주택 임차한 자는 동그라미 쳐요. 최우선 변제권 동그라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정답 2번입니다. 3번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만 선택할 수 있죠.
4번 소유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틀렸죠. 확정일자는 여기 최우선 요건이 아니에요. 그냥 우선 면제. 그냥 우선 면제 요건이에요. 황우석. 얘는 성이 최씨라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5번 임차권보다 동그라미 쳐요. 선순위 저당권 동그라미. 그럼 임차권이 후순위죠? 경매 나오면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고 임차권 소멸한다. 그럼 대항력 없단 말이에요. 다시 5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 존재한 주택이 경매에 미각되면 그럼 임차권 소멸하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럼 대항할 수 없다가 승계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경락인은 임대인, 양도인지 승계하지 않는다. 그게 대항력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 대항력이 자세히 봐 이제 다시. 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새로운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매매에서 매수인, 경매, 경락인 등 제3자예요. 그럼 대항력 갖추할 시기가 있는데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 등 법률행위와 경매에 나눕니다. 그럼 매매에서는 저당권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매매에서는 매수인, 양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는가 보는 겁니다. 경매에서 저당권을 봐요.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준 원리. 그래서 최선순위 저당권 등보다 더 빨랐는가 보는 겁니다. 이제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다. 그럼 자, 가격의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첫 번째 이 근저당권자 A가 있고 두 번째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이라 대항력이 있어요. 임차권은 원래 대항력 없는데 예외적으로 갖췄다 해보세요. 그럼 이 을들은 갑과 계약했죠. 갑이 계약 당사자입니다. 갑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고 세 번째 근저당 B가 나옵니다. 근데 네 번째로 이게 매매가 돼서 병에게 소유권 등기했다. 그럼 갑과 을은 계약했는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병이 그래요. 야, 너희들 다 나가. 내가 소유자니까 너희들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이 을들은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대항력 있으면 안 쫓겨나고 대항력 없으면 쫓겨납니다. 그럼 이 을들은 갑과 맺은 계약을 병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매매입니까? 경매입니까? 매매에서는 저당권 보지 말아 있어요. 시간순, 매수인 등기가 4번이죠. 얘들이 2번 빨랐죠. 양수인 등기보다 이 4번이니까 이게 시간이 빨랐잖아요. 그럼 이 을들은 갑과 맺은 계약을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남은 기간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난다. 그리고 얘는 나갈 때 누구에게 전세금 받아요? 주기는 갑에게 줬지만 나갈 때 병에게 받아요. 얘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요? 병한테 받아요. 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을들은 갑과 맺은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말은 여기다 병을 대입해요. 대입. 마치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책임지니까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 주의를 승계한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작년 11월 첫날 제 강의 들으셨나요? 11월 첫날 작년 1년 전에? 그때 제가 1교시 때 뭐라 그러냐면 제가 1교시 때 이 임대차 이거 했어요. 이거 대학원 있다고. 11월 첫날 그리고 제가 시험 보기 전날까지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 분명히 약속 한번 심심하면 들어보고 심심하면 작년 11월 첫 강의 제가 칠판 여기 마지막 쪽에 이거 그리고 시험 보기 전날까지 한다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해마다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심심하면 들어보세요. 그래서 대항력 있어 이거. 그 말은 대항력 있다 말은 양수인이 양도인 갑질을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매매가 아니라 자, 이 경매가 나온다면 항상 우리 시험은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입니다. 경매에서 병이 경락받았다. 그럼 경락인이 너희들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얘들 또 대항력이 있으면 안 쫓겨나고 대항력 없으면 쫓겨난다. 근데 경매에서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최선순위가 말소기 징벌이라 그 밑으로 소멸합니다. 대항력 소멸한다. 얘들 소멸한다. 얘들 소유항력 소멸했죠.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다. 나가 그러면 얘들은 다 나가야 돼요. 쫓겨난다. 그리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경락대금에서 자기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받고 쫓겨납니다. 그럼 대항할 수 없죠? 그 말은 경락인은 양도인 갑질을 승계하지 않는다 그래요. 다시 대항할 수 있다가 승계한다. 대항할 수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그럼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이게 주택이잖아요. 주택, 아파트. 아파트에 저당권이 있죠. 근데 그 밑에 임차인 들어간다. 그럼 계약기간 2년이라면 내가 살고 나갈 때까지 매매가 나오면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난다? 매매로 소유자밖에 안 쫓겨나는데 내가 사는 동안에 경매 나오잖아요. 그럼 쫓겨납니다. 왜냐면 매매는 대항력이 있고 경매는 대항력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저당권 있는데 밑에 들어간 용의권자들은 내 기간까지 경매가 안 나오길 밤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경매만 안 나오면 다 살고 나갑니다. 근데 경매 나오면 쫓겨납니다. 이렇게 매매와 경매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다. 그럼 자 89번 주임법 틀린 겁니다. 자 기억 동그라미 쳐요. 적법한 임대 권한 동그라미. 임대 권한 가진 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죠. 그럼 주임법 보호받는답니다. 니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 미등기 동그라미. 미등기 무가도 실제 용도가 주거 용도라면 주임법 적용됩니다. 디귿 주임법상 동그라미 쳐요. 대항력 갖춘 동그라미. 그럼 일단 제일 끝에 승계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아까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답니다. 그럼 다시 디귿 주임법상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 상태에서 주택 양도가 매매죠. 매매된 경우 양수인 신소유자는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지 승계한다.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해서요. 리을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있는 주택이 양도되어서 양수인이 신소유자에게 임대인지가 승계한 경우 양도인 갑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양수인 병에게 받기 때문에. 틀린 거라 정답은 5번입니다. 자 90번. 자 사례 문제네요. 자 체크 잘 하셔야 돼요. 갑은 동그라미 쳐요. 의뢰 저당권 동그라미. 설정되어 있는 가로 쳐봐요. 병소유 X주택 가로. 그걸 병으로부터 임차 동그라미. 누가 임차했어요? 초가 갑이죠. 갑. 써요. 여기다 써요. 갑이라고. 갑. 임차하여 즉시 자 대항 조건 동그라미. 확정일자 동그라미. 거주하겠죠? 그럼 여기 보세요. 자 병소유죠. 병소유 주택을 제일 먼저 을 저당권이 있죠. 을 저당권. 그리고 누가 임차했다? 갑 임차해서 이제 여기 이거 아니고 여기는 지금 여기 임차해서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췄죠. 여기까지. 다음 그 후 정이 주택의 저당권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당권 정. 아까 그림하고 똑같죠. 지나간 다음 저당권 신용하는 경매 나왔죠. 경매에서 무 동그라미 소유권 동그라미. 무가 경락인이에요. 그럼 경매니까 최선순위부터 이렇게 경매면 이렇게 소멸한다. 아까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그럼 무가 이제 경락인이죠. 자 옳은 겁니까? 그럼 얘는 방 빼야 돼요. 그게 정답에 방 빼야 된다. 방 빼야 된다가 부동산 인도해야 된다죠. 그래서 답이 3번이죠. 인도해야 된다. 답이 3번이에요. 방 빼야 된다. 그럼 기억. 저당권 무조건 소멸한다. 2번. 무가 승계하지 않죠. 대항력 소멸했으니까 승계하지 않는다. 답이 3번이죠. 임차권 소멸하니까 경락인에게 방 빼야 된다. 답이 3번. 4번.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강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 대항할 수 있단 말이거든요. 없다 그랬죠? 이렇게 소멸했으니까. 5번. 정의 갑보다 매각대음 우선면제 받습니까? 갑이 먼저고 정이 나중이죠. 받지 않는다. 그래서 방 빼야 된다가 정답이에요. 대항력 없으니까. 91번. 을은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3억 원 임대차 했다. 그 다음 즉시 대항력권 동그라미 확정일자 동그라미. 그럼 대항력과 우선면제권 다 같이 했습니다. 틀린 겁니까? 1번 묵시역갱신이 법정갱신. 그러면 기간 2년 맞아요. 2번 임차기간을 1년으로 확정 경우 임대인 갑은 그 기간이 유효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을만 주장할 수 있다. 3번 임대차 묵시역갱신된 경우 임차인만 언제든지 임대인 갑에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4번 을은 임대차 끝나기 전
끝나기 전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없죠. 끝난 후에 하는 거죠. 5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갑이평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 마친 경우 을은평에게 신소유자에게 임차권 퇴항할 수 있다죠. 왜냐하면 대항로 취득했죠. 그리고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그럼 시간이 빠르니까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 매매니까 경매가 아니에요. 정답이 5번. 다음 92번 상위법 옳은 겁니다. 여기 이제 3기죠, 3기. 2번 사업자 등록 동람처요.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은 이 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여기도 3기죠. 3기일 때 계약갱신하고 거절할 수 있죠. 4번 임대차 계획이 무기력 갱신된 경우 임차인 계약 해지 통과 있으면 즉시가 아니라 여기도 3개월 지나 효력이 생긴다. 5번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자 가로쳐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 가로 3년 동그라미 맞습니다. 기산점이 임대차가 끝나야 권리금 맞죠. 그래서 끝난 날 맞았고 3년 맞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은 숫자가 3자가 제일 많아요. 꼭 그런 거 아닌데 이항이 찍으려면 3자로 찍어. 상이라 3. 정답 5번. 그 다음 자 항상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중요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된 게 아닙니다. 전부 부정이에요? 부분 부정이에요? 부분 부정. 그러니까 상가임대차 중에 상임법이 적용되는 게 있고 적용되지 않은 게 있다. 부분 부정이에요. 그럼 상임법은 일단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되고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어요. 서울에서는 9억 이하가 상위법 전부가 적용되고 9월 초과하면 일부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주임법은 보증금이 100억이면 엄청 돈 많죠. 임차인이. 그래도 남집 살죠. 남집. 쫓겨나면 불쌍하죠. 보증금 100억이어도 쫓겨나면 불쌍해요. 그러니까 주임법 적용해 줍니다. 근데 상위법은 돈 많은 임차인 보호 안 해요. 상위법은 영세 상인만 보호하고 돈 많은 상가 임차인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럼 상위법은 9억 이하면 상위법이 전부 적용되는데 9억 초과하는 일부만 이걸 외우셔야 돼요. 먼저 3기한체 해지, 다음에 대항력, 다음 표준계약서, 다음 계약갱신 청구권, 권리금 보호 규정만 적용됩니다. 이거 외우시고 시험에도 맞추고 실생활에도 써먹어야겠죠. 여러분 내년부터 서울에서 중개하는데 서울 임대차 웬만하면 9억 초과예요. 근데 의뢰인이 경매 나오면 우선 변제권 있나요? 그럼 우선 변제권 없다고 해야 돼. 없다. 이거밖에 적용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외웠죠. 3대표 깨갱권 3대표 깨갱권만 적용된다. 나머지 적용 안 돼요. 방금 뭐지 우선 변제권 없어요. 그럼 대항력이 있네요. 최단기 1년 보장 없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없다. 이것만 적용된다. 3대표 깨갱권만 9억 초과하면. 금자 문제 보세요. 상위법 옳은 거죠. 1번 서울특별시에서 자 가로쳐요. 보증금 5억 월차임 500만 원 가로 환산하면 월세 곱하기 100하면 5억이죠. 더하면 10억이라 10억 9억을 초과하네요. 9억 초과하면 3대표 깨갱권만 적용된다. 그래서 제일 끝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3대표 깨갱권만 적용돼요. 이번도 마찬가지. 서울에서 보증금 5억 원, 월차임 500만 원. 그럼 9억 초과하죠. 임대차에서 임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그럼 6개월 유효입니다. 3대표 깨갱권만 적용되죠. 최단 기간 1년 보장 안 돼요. 6개월 외에요. 따라서 임대인도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답니다. 1년 보장 안 되니까. 3번 일시사용 동그라미. 그럼 적용 안 돼요. 주임법, 상위법, 일시사용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보증금 10억이죠. 그럼 제일 끝에 우선 변제 되지 않아요. 이게 정답. 9억 초과하니까 3대표 깨갱권만 적용되고 우선 변제권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5번 시험에 안 나왔어야지. 전통시장 및 상정가 육성을 특별법 2조 1호에 따른 동그라미 쳐요. 전통시장 동그라미. 시장의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죠. 전통시장도 적용해줍니다. 답은 4번입니다. 94번 상위표 틀린 겁니까? 1번 임차인 임차금을 중대항과 실동그람이 중과실로 점업파산하면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과실로 파산하면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고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면 권리금 보장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2번 상가금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였다. 그럼 폐업 신고하면 대항력이 즉시 상실됩니다.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날 0시에 새로운 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상위법상 대항력 및 우선 면제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거 아니다 해서 맞았죠? 이 정권 소멸했고 다음 날 0시에 새롭게 생기는 거죠. 맞았습니다. 3번 공유자 임대인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하는 행위는 공유면 관리행위 맞아요. 그러니까 지분 가반수 맞습니다. 5번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사실행위 동그라미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목적 동그라미죠. 영리목적한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했다면 상인법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사실행위만 하면 장사하지 않기 때문에 상인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영리목적 장사하죠? 그게 상인법 적용된다. 5번 최초 임대차 5번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아주 최근 판례입니다. 5번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법정 기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그럼 이게 10년이죠? 옛날에는 5년에서 법이 10년으로 바뀌어서요. 그럼 옛날에 5년 지나면 계약갱신 요구할 수 없고 지금은 10년 지나면 이제 더 이상 계약갱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때 임대인은 이 법 10조 4 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물을 부담한다가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년간 장사하면 계약갱신 못하니까 임대인 그럼 나가야 돼요. 그때 임대인은 또 권리금 보호해줘야 된다가 최근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거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요. 정답 5번입니다. 해설 보시고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에서 목적물 사용 수익권입니다. 그럼 가등기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저당권 똑같아요. 그럼 저당권에서는 누가 목적물을 사용하죠? 채무자입니까? 저당권자입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저당권이 있다. 아파트에. 그러면 설정자인 여러분이 살아요? 아니면 은행이 와서 살아요? 여러분 아파트에. 은행이 아파트에서 장사합니까? 여러분이 살죠. 채무자가 사용해요. 설정자가 사용한다.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원칙 채무자, 설정자가 사용합니다. 원칙. 그래서 양도담보권자, 채권자가 사용한 게 아니라 채무자가 사용해요. 그래서 양도담보권자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그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 수익할 권한을 승계한 자, 예를 들어 임차인 등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빨강색 이자들이 원칙 사용하니까. 근데 청산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채권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행채취에 빠지면 채권자가 인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행채취에 빠졌거나 그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에게 양도담보권자는 청산을 마쳐야 소유자인데 아직 청산하지 않았죠. 아직 소유자 아니라 소유권으로 인도 청구 못하고 지체했으니까 담보권 실행할 테니까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기억하세요. 그럼 95번 을은 갑에 대한 1억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X금을 시가 2억 원에 간명의로 동그라미 쳐요.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근데 그 위에 담보까지 동그라미. 그럼 이게 양도담보죠. 양도담보. 맞췄다. 옳은 겁니다. 자, 1번 가로쳐요. 을의 채무 변제 의무 가로. 두 번째 가로 갑의 가등기 말소 의무 가로.
그럼 지금 돈을 갚아요, 못 갚아요? 갚죠. 그럼 동시행 아니에요. 돈 갚는 건 1초 만에 끝나죠. 핸드폰 띵 누르면 1초 만에 송금되죠. 가등기 말소 며칠 걸리죠. 동시행 아니다. 돈 못 갚았을 때 동시행이에요. 돈 못 갚았을 때. 아까 했잖아요. 돈 못 갚으면 청산금 지급과 채무자는 목적물인도 본등기 동시행이라고. 여기 돈 갚을 때는 동시행 아니에요. 자, 2번. 2번, 3번 두 개 묶어요. 2번. 갑은 을로부터 X금을 임차하여 사용한 병에게 자, 소유권 동그라미. 소유권으로 인도 청구할 수 없다 그랬고. 대신 3번. 갑은 동그라미 쳐요. 담보권 실행 동그라미.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해서 건물을 점유하고는 병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으로 온다고 담보권 실행으로 할 수 있다. 답이 3번입니다. 4번 갑은 설정자 을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병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갑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5번 갑이 X 건물을 선의정 동그라미. 그럼 선의 3자 보호됩니다. 갑은 청산하지 않아서 아직 소유자가 아닌데 정에게 팔아도 선의정은 보호됩니다. 그럼 선의정에게 소유권 등기해 준 경우 을은청에게 소유권 등기 말소할 수 없다요. 선의정 보호되니까.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가등기 담보법 옳은 겁니다. 1번 동그라미 쳐요. 공사대금 채무 동그라미. 그럼 이 법 적용 안 돼요. 이 법은 차용금. 이 법은 사채업자를 맡기예요. 사채업자. 사채업자는 차용금만 적용돼요. 차용금만. 공사대금엔 사채업자 안 나와요.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통지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된다. 그리고 청산기간 2개월 보장해야 됩니다. 3번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해야 돼요. 하지 않더라도 해야 됩니다. 청산금을 지급하였다면 가등기 기한 본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행 통지하고 2개월간 청산기간 보장해야 됩니다. 4번이 동시행. 채무자는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동시행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갚았을 때 채권자는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와 정당한 청산금 지급할 의무와 채무자는 부동산 소유권 등기 넘기고 목적물 넘기고 그게 서로 동시행 그랬죠. 이게 동시행 그 말이죠. 정답이 4번. 5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 수취권 취득한다? 통지가 아니라 청산 절차를 종료해야 되죠. 청산을 종료해야만 그때부터 과실을 채권자에게 기록됩니다. 다음 집합건물법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 동그라미 등록되거나 구분건물 등기부에 등기 동그라미 등기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권 성립할 수 있죠. 우리가 등기 없이 외웠잖아요. 등기 없이 어떻게 외워서요?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 할 수 있어요. 2번 공용 부분 사용은 틀렸죠?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3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동그라미 시효 취득할 수 없죠? 아파트 계단에 20년 살았다. 안 되겠죠? 그러면 길량이에요. 4번 작년에 판례 바뀌고 아직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4번 상가 건물 구분 소유자가 그 건물 1층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여 자신 영업장 내부 공간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 그럼 옛날 판례는 복도나 계단은 어차피 임대할 수 없으니까 한 명이 사용해도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복도 로비를 임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명이 사용하면 다른 자는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의무 인정된다고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직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5번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 동그라미 공용 부분은 등기 없다 해서 맞았죠? 등기 필요 없다. 아까 외웠잖아요. 등기 없이가
심법 깊이 혼나 공용 부분 등기 없이. 이제 마지막 부동산 실명법입니다. 자, 옳은 거 기억. 탈법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은 동그라미, 사실은 배우자가 명의신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았죠? 법률로만 허용된다. 니은. 이 법에 허용되는 상호 명의신탁의 경우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죠. 다음 공유물 분할 청구 동그라미. 분할 청구 소를 제기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할 수 없죠. 아까 동시행관계에서 얘들은 지분 이전 의무가 있고 이게 동시행입니다. 어차피 이건 자기들끼리 정확히 구분 소유라 분할 청구할 게 없습니다. 들렸어요? 이것은 명의신탁은 103조 무효 아니라 불법원인 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3조인과 외웠죠? 강강허신 신이 명의신탁 103조이다. 리을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제3자는 선납불문 맞았죠?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작은 등기 명의탁입니다. 갑과 을이 명의탁 작정을 합니다.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즉 내가 부동산을 사면 을 앞으로 등기하자고 약정해두고 갑이 병을 만나서 병부동산 샀습니다. 그럼 매매도 갑이 하고 돈도 갑이 줬죠.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했어요. 근데 등기만 병에서 을 앞으로 넘기라고 부탁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약정과 등기 원칙 다 무효죠. 그러면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뭐 종중 배우자 그런 말 없죠. 그 원칙 다 무효. 그 을 소유자 아니죠. 그러면 을 소유자 아니면 무효 등기 말소 청구는 물권자 병이 합니다. 근데 이 매매는 유효잖아요. 그래서 을이 소유권 취득 못했으니까 갑이 소유권 취득할 지위에 있어요. 자, 그럼 갑이 어떻게 등기를 뺏어오는가? 갑이 을에게 직접 등기 청구 못합니다. 물권자 아니니까. 을이 소유자 아니면 병이 물권자죠. 그래서 갑은 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합니다. 직접 못합니다. 근데 만약 을이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실면법 4조 3항에서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여기 선의가 없죠? 악이 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이 엄청난 특식 때문에 정이 악이라도 을 무효면 소학으로 0이에요. 0이 뭐로 바뀐다? 100으로 바뀌어서 악이라도 취득합니다. 99번 갑은 2021년 친구 을과 명의태 약정을 하고 가로쳐봐요. 병소유 X부동산 가로 매수 동그라미 누가 매수했어요? 소유 갑, 주어가 갑이죠. 갑이 매수하면서 갑이 매수했죠. 병에게 부탁해서 을명의 동그라미 이전 등기 동그라미 모든 걸 신탁자 갑이 다 하고 을에게는 등기만 맡겨서 이게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옳은 겁니까? 1번 갑은 자 병을 대의 동그라미 병을 대해서 을 말소 청구할 수 있죠.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2번 을명의 등기 무효죠. 3번 갑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갑은 직접 못한다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1번처럼 병을 대위해야 되고 직접 못한다. 4번 갑은 명의신탁 해지가 틀렸죠. 이건 지금 무효니까 해지할 수 없죠. 해지는 유효일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지로 말소할 수 없어요. 없다. 5번 자, 정은 무조건 취득합니다. 아까 정은 악이어도 무조건 취득한다. 없다 틀렸죠. 정은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제 계약명의신탁. 자, 병에게 X가 있는데 갑이 사고 싶어요. 근데 갑이 해외 출장 중이라 국내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돈까지 다 맡겨요. 약정하고. 그럼 갑이 신탁자, 수탁자고 돈까지 다 맡긴 겁니다. 내가 국내에 못 들어오니까 너가 뭐든지 알아서 해라고 돈을 다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수탁자가 매매하죠. 돈 누가 줘요? 돈 갑에게 받았으니까 돈도 을이 줘요. 그러니까 등기도 을한테 와요. 그러면 갑과 을 간에 종중 배우자 그런 말 없죠. 그럼 약정은 무효. 그럼 등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보세요. 지금 병은 갑을 간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까요? 병은 모를 겁니다. 왜 몰라요? 매매도 을, 돈도 을, 등기도 을. 그러니까 병은 갑과 을 가는 게 모릅니다. 그럼 병이 선이라면
선의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이한 행동, 매매 유효, 등기 유효예요. 이건 병이한 거 아니죠? 무효. 병이한 행동, 매매 등기 유효입니다. 그 말은 을이 완전히 소유권 취득했어요. 을이 완전한 소유자라 갑도 부동산을 뺏어올 수 없고 병도 부동산을 뺏어올 수 없어요. 을이 소유자니까. 을은 소유자죠? 대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누구 돈으로 소유권 취득했죠? 갑돈. 그러니까 갑은 자기가 준 그 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을 소유. 그럼 갑 이거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갑은 매수자금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유치권액 세웠어요. 이렇게 보건복지부 매시 내었나요? 보건복지부 매시 내었어요. 명의시작 X. 그럼 이제 우리 소유자라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취득해요? 이 특칙 필요 없어요. 이 특칙은 무효일 때 써먹는 특칙이죠. 이거 필요 없어요. 지금 이거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100이라 뒷사람 무조건 100 취득하고 이 특칙 필요 없다. 근데 만약에 병도 악이에요. 그럼 악이 병 보호할 필요 없죠. 그럼 매매 무효, 등기도 무효예요. 무효. 그럼 무효면 사고로 0이죠. 그럼 이때 이 정은 이제 이 특칙, 이 특칙에 따라서 이제는 0이 100으로 바뀐다. 아무튼 정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무조건. 자, 10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2021년 X부동산 취득하라는 갑은 을과 약정을 하였다. 자, 그 다음 을 동그라미. 을은 그 약정에 따라 선의병 동그라미. 병으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 동그라미. 누가 매수했어요? 을. 매수해서 자신 을 명의로 등기 동그라미. 등기한 후 갑에게 부동산 인도에 떠오른 겁니다. 그럼 약정 동그라미. 약정은 무효라 했어요.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X부동산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여기 3번처럼 매수자금 청구한다 그랬어요. 그럼 3번 갑은 을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 동그라미 해소를 담보하기 위해서 X부동산에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가 틀렸죠. 매수자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유치권 X. 4번 병은 특별한 사직금이나 을 유효니까 을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 정답 선생님 정은 무조건 유효 맞았네요. 정은 악이어도 무조건 유효 맞았죠? 5번이 정답. 정은 선악 불문 유효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지금까지 약 1년 과정 동안 이번 시험 대비를 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100선까지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제 유튜브 보시면 제가 유튜브에서 그 판례 우리 시험 최근에 나왔던가 다른 시험에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 안 나온 판례들을 유튜브로 제가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걸 계속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남은 기간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이에나처럼 문제만 쫓아지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보던 요약집이나 기본서를 같이 꼭 참고해서 보셔야지. 그래야 문제가 변형되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안 들어보셨죠? 자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하고 운 좋은 사람 누가 시험에 합격해요? 운 좋은 사람. 그럼 운 좋은 사람하고 바로 직전에 보고 들어간 사람 누가 합격해요? 바로 직전. 그러니까 남은 기간 여러분들 본 것은 시험장에 무조건 맞춰요. 그래서 바로 직전에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을 시험장 가서 아침 1교시 끝나고 중간중간에 볼 걸 꼭 준비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볼 때마다 어떤 시험이든 시험 보기 이틀 전에 요약집 기본서를 다 찢어요. 그거 가지고 시험장에 갑니다. 그래서 그것만 그냥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학개론 어떤 공식 시험에 나오는데 안 외워져요. 그걸 찍거나 적어가는 겁니다. 민법도 시험에 꼭 나오는데 제한기법이잖아요. 그걸 적어가요. 공법 숫자 많죠. 그걸 적어가요. 1교시 끝나고 그걸 봐요. 그럼 그거 나오면 무조건 맞히잖아요. 이게. 뭐 중개사법 절등치 임등치 적어가요. 그거 나오면 무조건 맞히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시험장 가서 볼 내용을 시험 보기 2, 3일 전에 꼭 만들어서 그거 나오면 무조건 맞히는 겁니다. 그러게 하면 여러분 점수가 최소 10문제를 더 맞출 수 있어요. 전과목 앞에서. 꼭 그렇게 해보세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 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